자, 오늘 배울 내용은 4단원, 대단원 4단원의 산업사회와 국가 형성, 마지막 단원인 제국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등장과 식민지 확대 경쟁 두 개로 나눠서 배울 텐데, 오늘은 제국주의 등장, 제국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분량도 적고, 그리고 학습 내용도 많지 않죠. 동영상도 길지 않고 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제국주의란 무엇이냐 의미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국주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좀 알아볼 텐데요. 제국주의는 한자로, 저도 그랬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제국이란 말 씁니다. 이 제자가 제국주의죠. 임금 제자입니다. 임금 제자. 그래서 황제의 나라. 여러분들 로마 제국 할 때 그 제국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요 주의가 붙여서 제국주의란 말이 들어가면 그 로마 제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역대 제국들이 있죠.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와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국주의라는 것은 한자로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이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돼 있지만, 이 제국주의는 19세기 후반에 이 산업혁명과 그리고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좀 앞선 선진 부문을 가지고 있었던 유럽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를 이게 지배하게 되는, 식민지 삼는 그런 이 형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뭐 로마 제국이라든지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제국주의의 국가냐, 다른 나라를 뭐 쳐들어가고, 그렇게도 확대 해석도 가능합니다. 제국주의라는 말 안에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우리가 보통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말은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유럽과 미국 같은 나라들의 형태를 제국주의라고 한다는 거. 그럼 그 나라들은 도대체 그 전과 그 전의 제국들과 어떤 형태가 달랐기 때문에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 후반에 앞서 말한 대로 유럽, 뭐 프랑스, 우리 배웠었던 프랑스, 뭐 영국, 그다음에 뭐 벨기에도 들어가게 되고, 독일, 그다음에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포르투갈, 그다음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럽, 그리고 미국은 유럽 대륙은 아니니까 이런 선진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국가의 대외 팽창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일명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은 뭐 식민주의라고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대외 팽창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영향력 안에 두르는, 한마디로 말하면 식민지를 삼으려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식민주의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나라들이 왜 이런 평정을 펼쳤냐, 바로 이 자본주의 국가란 말의 핵심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뭐 이 힘이 넘쳐가지고서 또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고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영토를 넓고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의 이 대외 그 제국주의 팽창 정책은 좀 다른 성격을 좀 갖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게 되죠.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야?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생산의 요소들이죠. 토지, 노동, 자본.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웠었던 그 내용인 거죠. 자, 원료 필요하죠. 근데 식민지 지배가 여러분 알겠지만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자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그래서 원료 공급지, 그리고 이걸 만들었어. 그럼 물건을 팔아야 되겠죠. 상품 판매 시장, 그리고 자신들의 이러한 판매 시장으로서의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용했냐? 자기네 나라에서 자본주의 잘하면 되는데,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본을 투자할 곳이 모자라는 거야. 자본이 계속 쌓여가는데 돈은 남아 도는데 이 자본을 투자할 곳을 찾게 되는 거죠. 자본 투자처를 찾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새로운 자본 투자처이자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거야? 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뭐가 되는 거야? 시장이 되는 거죠. 물건을 만들었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이 자본 투자처로서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료 공급, 상품 판매 시장, 자본 투자처로서 이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야? 이런 선진 자본주의가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가 바로 제국주의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자본주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또 경쟁이 심해집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이익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어떤 그 일정한 정체 상태를 맞게 되는데, 그럼 뭐 새로운 산업을 개발한다든지, 뭐 우리가 일명 말하는 요즘 말하는 혁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좀 더 손쉬운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새로운 땅을 개척을 해서 그들에게 이 원료로 공급받고 상품 판매도 할 뿐만 아니라 상품 판매 시장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이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 입장에서는 꽉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유럽에만 이득을 보게 되면 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반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힘으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앞선 이 기술력을 이용해 가지고서 힘을 이용해 가지고 식민지를 암에 삼아 버리는 거죠. 처음부터 식민지를 삼지는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일본으로도 비슷한 이 방식으로 결국엔 식민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일본이 들어오기 전에 뭐 있어? 병인양요, 심리양요 있었죠. 프랑스, 미국 이런 애들이 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경제 통상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야욕을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는 나중에 점점 더 영향을 확대를 위해서 힘으로 누르는, 군사력으로 힘으로 누르는, 아예 식민지를 삼아버리는 그런 단계로 발전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소국 어떤 나라들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나라들이 바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히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래서 침략을 함으로써 아예 처음에는 경제적 야욕이 시작했다가 아예 식민지화 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우리가 선진국가라고 하는, 그리고 문명국가라고 하는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통해서 앞서 나가는 그런 이런 앞서 문명을 먼저 일으켰다는 자긍심 있는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야만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건 스스로에도 좀 부끄럽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스스로 변명할 수 있는 정당성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회 진화론입니다. 사회 진화론. 진화론은 여러분 알 것입니다. 진화론이 이제 19세기 초반, 그다음에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등장을 하게 되죠. 다윈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 생물이 일정한 진화 단계를 거쳐가지고서 고등생물로 바뀐다.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 알고 있을 텐데 이것을 사회에다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사회도 일정한 발전 방향을 거치는 거죠. 뭐 원시 사회에서 이제 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문명도 마찬가지야. 미개한 사회에서 발전된 사회, 그리고 인권이 있고 뭐 평등이 있고 권리가 주어지는 이런 유럽식의 어떤 우리 배웠었던 시민혁명 때 배웠었던 인간의 권리가 주어지는. 그러나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아직 그런 미개한 나라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발전된 형태로 어떻게 해서 유럽과 미국처럼 발전돼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책무를 알고 유럽인과 미국인들이 합리화시키면, 식민지화를 합리화시키는 거야. 우리는 니들을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니들을 문명화시켜주기 위해서, 니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합리화시키는 이론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학자가 이 스펜서라는 학자입니다. 스펜서. 이거는 교과서 뒤에 이 스펜서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교과서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백인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고, 그렇죠?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족주의인데 침략적 민족주의라는 말을 쓰는 거죠. 민족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 진화론, 이런 것들이 이 제국주의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국주의를 아까 선생님이 한자로 얘기했는데 나 스스로 할 때 이 스스로 자 한자를 우리나라에서는 제라고 하잖아. 높이 말씀을 제국주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의라고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제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황제를 임금을 제자를 쓰는 건데 나의 이익만을 위하는 자기의 이익만은 자기 국가만의 이익을 위하는 주의다라고 이해하시면 의미는 크게 다름이 없다라는 거. 자, 선생님이 오늘은 이거 수업 빨리 마치고 여러분들 다른 수업도 들어야 되니까 빈칸도 마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뭐가 발전했다? 고도로 뭐가 발전하겠어? 그렇죠. 자본주의가 되겠죠.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서 이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던 거야.
그것을 아예 식민지를 삼아버리는 거죠. 핵심 내용이니까. 자, 집의 논리는, 자, 백인 우월주의가 되겠죠. 백인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가 되겠고, 그리고 스펜서의 뭐라고? 아까 밑에 썼었죠. 그죠? 무슨 사상? 사회 진화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유럽과 미국이라는 나라들이 어떻게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침략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내용이 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오늘보다는.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선생님 짧게 끝내주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공부할 내용.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식민주의, 이 제국주의 의미입니다. 의미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영국,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제국주의가 이끌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밑에 마지막으로 탐구활동 밑에 보시면 세실 로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탐구활동 문제죠. 세실 로즈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남아프리카에 있는 케이프타운을 지배했었던 총독입니다. 원래 이제 뭐 정치가는 아니었는데 목사의 아들이었다고 하죠.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남아프리카로 넘어가서 남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 부를 축적을 바탕으로 해서 케이프타운에 이제 정치인으로 나서게 되고 케이프타운의 총독까지 지위까지 오르게 되죠. 이 사람이 대표적인 이 제국주의자입니다. 제국주의자. 그래서 이 영국의 힘을 제국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나라를 계속적으로 침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국의 부를 유지를 하고 그것이 우리 영국의 부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식민지에게도 좋은 것이다. 전형적인 사회 진화론이죠. 그래서 위에 이제 제국주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나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종이며 따라서 우리가 세계에서 많이 거주할수록 인류가 좋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의 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국주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 사회 진화론의 입장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백인 우월주의 이런 입장을 담고 있다라는 것. 자, 문제 답 확인하겠습니다. 제국주의가 팽창적 대외 정책을 펼치게 된 목적은 무엇인가? 제국주의가 말은 뭐 여기 있지만 뭐 우수한 우리의 문화를 전달한다고 얘기는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취한 거였죠. 요 그림은 잠깐 설명하면 이 왼쪽에 밟고 있는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케이프타운이죠. 오른쪽 발. 그다음에 이 세실로저 밟고 있는 왼쪽 발은 여기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래서 북쪽에서 이제 에서부터 남쪽으로 연결하는 이 아프리카를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보이게 되죠.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보호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식민지 과정에서 전쟁이 많이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병에 걸려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정답은 이렇게 확인하겠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 밑줄 치는 부분, 예, 이 백인종이 지배하는 영역이 넓을수록 인류가 행보하는 인종주의, 그렇죠? 자기 민족이 우월시하고 자기 민족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배타적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국주의의 실현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제국주의에 대한 설명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제국주의가 어떤 식으로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침략을 했나,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많은 제국주의 피해를 봤다고 했었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교과서 두 장만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피시면 거기 그림과 그 다음에 시가 한 편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만 설명하고 제국주의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내용에서 그것만 설명하고 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135페이지 피시고요. 잠깐만 영상 하나만 여러분들 시청하도록 오늘은 하겠습니다. 먼저 19세기가 끝날 무렵 미국의 한 시사 잡지에 실렸던 풍자화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두 명의 서양인이 험한 바위 언덕을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등에 지고 있는 바구니에는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올라타 있는데요. 사람들의 표정은 저마다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자신들을 짊어지고 가는 서양인들에게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는 것 같진 않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바위에 새겨져 있는 글씨들인데요. 미신, 억압, 야만, 무지, 잔혹, 식인풍습까지 다양한 언어들이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글씨를 따라 읽다 보니 바위 언덕 꼭대기에 여신의 조각상이 보이는데요. 양손에 각각 교육과 자유라는 단어를 들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수많은 은유와 상징이 담겨 있는 듯한 이 그림은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걸까요?
또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그려진 그림일까요? 아까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그림은 1899년 미국의 시사 잡지 저지에 실렸던 작품입니다. 만평가 빅터 길럼이 그린 것으로 백인의 짐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림 속 백인 남성들의 옷차림을 보면 그들의 국적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빨간 외투를 입고 앞서가는 남성은 영국인을, 줄무늬 바지를 입고 뒤따라가는 남성은 미국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영국인의 바구니에는 중국과 인도, 이집트, 그리고 수단 사람들이 들어있고, 미국인의 바구니에는 필리핀과 푸에르토리코, 쿠바, 사모아, 하와이 사람들이 올라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 영국과 미국이 제국주의를 통해 지배했던 식민지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일찌감치 인도를 비롯한 여러 식민지를 지배하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 영국과 그 뒤를 따라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든 미국의 상황을 이 한 장의 그림에 잘 녹여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경쟁하듯 올라가고 있는 바위산 끝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여신이 앉아있는 바위에 새겨진 단어 시빌라이제이션을 보면 이들이 문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화가가 제국주의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아마도 영국과 미국이 미개한 후진국들을 개화시키는 과정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후진국 사람들을 문명화된 세계로 힘들게 이끌고 있는데 바구니에 올라탄 후진국 사람들이 그 숭고한 뜻도 모르고 고마워하기는커녕 투정만 부리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죠. 사실 이 그림은 같은 해에 동일한 제목으로 발표된 영국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의 시를 시각화한 것인데요. 정글북의 저자로도 잘 알려진 키플링의 시에는 이런 서구 중심적이고 백인 우월주의적인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키플링은 자신의 시를 통해 절반은 악마, 절반은 어린애와 같은 식민지 주민들이 백인들이 가져다 주고자 하는 문명계와 경제발전, 질병 정복의 가치를 몰라보고 그저 원망과 불평만 쏟아낸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요 시는 저기 우리 교과서 135페이지에 나와 있죠. 135페이지에 그 원문이 나와 있고요. 이 키플링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강의하시는 송병건 경제학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정글북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의 저자입니다. 저자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또 이 20세기 초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인물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서양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걸 볼 수 있죠. 특별하게 이 사람이 뭐 백인 우월주의자 편협된 시각이라기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제국주의 국가대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135페이지 그림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지금 교수님이 설명한 부분 보면은 자세하게 그 나와 있죠. 뭐 식인주의도 나와 있고 식인 문화도 나와 있고 뭐 미개하다라는 그런 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뭐 이 여신상에 대한 내용도 문명이라는 글씨 우리 교과서에는 좀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지금 동영상을 좀 자세하게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서 보여주는 거고요. 마무리 조금만 더 시청하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인들은 그대가 개선시킨 자들의 비난, 그대가 보호해준 자들의 증오, 그대가 웃음을 보냈던 자들의 고함을 탓하지 말고 더욱 인내하고 노력해서 이 불쌍한 미개인들을 영원한 빛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노래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키플링이야말로 정말 뻔뻔한 제국 찬미자라 볼 수 있겠죠. 물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키플링처럼 제국주의적 식민지 정책을 긍정적으로 본 건 아니었습니다. 키플링이 시를 발표한 바로 그 해에 시사 잡지 라이프에 실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길럼의 작품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미국인과 영국인, 독일인이 오히려 필리핀인, 인도인, 아프리카인의 어깨에 각각 올라타 있는데요. 큰 체구를 지닌 제국주의자들의 여유로운 표정과 왜소한 식민지인들의 힘겨워하는 표정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길럼의 그림과 워커의 그림 중에 어느 것이 현실을 더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도 오늘날 절대 다수의 역사가들은 워커의 그림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부정적인 건데요. 그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됩니다. 가장 먼저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동영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사회 진화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스펜서.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처음 수업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내용이 많지 않아서 짧게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여기 내용은 사회 진화론 내용 여러분 읽어보시면 내용 다 아는 내용이니까 뭐 그림도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스펜서라는 이름 정도 스펜서가 얘기한 정도만 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135페이지 키플링의 시에서 백인의 짐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글북의 저자인 키플링이 이 시에서 뭐라고 얘기해서 문명화시키는 것이 백인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백인의 진과 사회 진화론의 문제점을 지적해 봅시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그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뭐 서구 이 제국주의 국가였었던 영국, 프랑스 이런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이러한 예전에 자신들이 가졌었던 이런 제국주의 시각은 당연히 잘못된 것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뭐 변명도 하는 것이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뭐 오늘 수업을 통해 가지고 제국주의가 어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나라 다른 나라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정당성이라는 뭐 이유로 피해를 주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거나 그런 모습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 모든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국주의 일단 의미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